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코인만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주목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떴던 기사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대선 준비 조직 집권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대선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코인 방송이기 때문에요. 금투세 시행 않겠다. 금투세 시행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사실은 이게 주식 얘기인데 주식과 금투세가 같은 법으로 실은 엮여 있거든요. 당초라면 내년부터 동시에 과세가 되는 것인데 이게 자 민주당 어쨌든 대표가 이제는 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겁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긴 하죠. 아직 뭐 100%.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법안을 사실 수정을 하든 개정을 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내년 과세가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습니까? 결국은 표를 가져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지만 이전에 뭐 5대 5라고 봤다면요. 금투세가 뭐 폐지가 되든 뭐 유예가 되면 코인도 과세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한 6대 4, 7대 3 정도로 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지금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기다려 봐야 이제 결과는 알겠죠. 자, 코인 그 암호화폐 살려면 우리가 은행들 계좌를 열어서 실명 계좌에 돈을 넣고 거래소 입금해서 코인을 사고 있죠. 코인 계좌 제휴 사활을 건 누구? 은행권. 자, 은행이 무슨 사활을 걸었다. 뭐 다소 조금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거래소 계약갱신을 앞두고 경쟁하고 있다. 원래 빗썸은 농협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은행이 빗썸과 손을 잡았다. 자, 코빗에는 다른 시중은행이 제안을 했다더라. 거래소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제 뭐까지 보고 있습니까? 일반 법인들, 기업들이 코인에 바로 거래소 계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법인용 계좌 만들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럴 지금 가능성이 커진 것을 미리 준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요. 거래소는 완전 슈퍼 가불병정이었습니다. 은행 제발 미팅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계좌 하나만 터주세요. 그게 사실상 생존 여부를 갈랐거든요. 지금은 누가 더 적극적으로 구애한다고요?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업비트가 압도적인 뭐 이제 예치금 규모로 봤을 때 압도적 1위고요. 그다음 2위가 빗썸, 코인원, 코비, 고팍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대개는 보시면 6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한은행은 연말에 계약이 종료되고 뭐 고팍스도 지금 일단 사업 갱신 지금 불투명이라고 뜨고요. 뭐 K뱅크, 농협, 카카오뱅크 6개월, 1년 이거 지나면 사실상 다른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치고 와서 나랑 그 계약 맺자라고 지금 그 사전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거래소인데 은행이 두 개가 복수 계좌를 그러니까 복수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지금 은행이 급한 거예요. 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저 때는 라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 코인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 이전에는 불신이고 다단계고 사기고 이거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약간 바보 멍청이 취급 당했는데 지금은 미래 확실한 먹거리라고 하는 증거, 방증이 되겠죠. 자, 코인 거래소들의 위상이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자, 홍콩 증권 거래소 11월 달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수를 출시하겠다. 자, 지수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 비트와 이더를요. 그냥 별도의 지수로 하나 만들어서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지수도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수도 내리겠죠. 가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겠다. 자, 홍콩에서 11월 15일이면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수를 11월에 출시합니다. 홍콩만 이러겠습니까? 자, 미국은 실은 몇 년 전부터 CME
크립토 벤치마크 지수, 나스닥도 코인 지수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코인 투자, 특히 이제 우리 60대 이상 좀 복잡하시죠? 이거 뭐 아시겠습니까? 코인 뭐 거래소 뚫고 이거 복잡하시면 그냥 지수에 투자하세요. 이게 주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뭐 개별 뭐 테슬라다 뭐 저 엔비디아다 복잡하시니까 그냥 나스닥 지수 이거 ETF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에 그냥 투자하세요. S&P 500 지수, 다우 존스 지수. 왜 이렇게 할까요? 특히 이제 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클수록 수요가 많을수록 지수에 편입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요가 많아야 지수화해서 뭐 하겠다?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인 수량에 제한 있는 것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수량 제한 있잖아요. 근데 지수로 만들어서 팔면 판매량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지수는 코인 수량 딱 그 비트코인 2,100만 개 그 이상 못 팔잖아요. 지수는 2,100만 명이 아니라 2억 1,000만 명한테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홍콩 기사 몇 개 더 가져왔습니다. 내년 초. 자, 왜 또 내년 초일까요? 자, 내년 초에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문단을 출범한다. 근데 여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 대표들은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한 거래소 대표입니다. 자, 연말까지 더 많은 이제 라이센스도 발급한 예정이고요. 자, 이 코인 거래소 라이센스 이미 취득한 대표들이 정부 당국에게 정책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친코인, 코인에 유리한 정책을 자문한다고 해서 의견 받아서 수렴하겠죠. 반영시키겠죠. 밑에 보시면 홍콩에서는 코인 세제 혜택, 정부가 재밌습니다. 홍콩 정부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패밀리 오피스, 사모펀드에 적용했던 세금 감세 혜택을 어디까지 확장한다고요? 코인 투자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가 제안합니다. 재밌죠? 코인의 불장을 누군가가 뒷단에서 로비를 했거나 이거는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분석에서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 주에 비트코인 보유량 몇 개 돌파한다고요? 100만 개 돌파 예상. 100만 개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누군가 지금 이제 살 것이다. 뭐 거의 이제 달성했다는 얘기고요. 지난 2주일 동안 30억 달러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돈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1년도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100만 개 시대가 지금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단 2주 만에 4.2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의심한다? 자신을 의심해 보실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실 분이 또 계세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고 기관들이 선호하고 전 세계가 이제 굉장히 아끼는 자산 맞다. 안전자산인데 알트는 아니지 않느냐. 자, 이런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투자한 땡땡코인 진짜 안 간다. 얘만 안 간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죠. 이번 상승장에 어떤 코인이 달릴까요? 사실 다른 거 다 가는 것 같은데 내 코인만 안 간다. 실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더미넌스 거의 60 근접했지 않습니까? 거의 고점 다 왔어요. 그 말인 즉슨 알트코인이 지금 철저하게 부서진 상황입니다. 내 코인만 부서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립니다. 전제 조건이 이거죠. 비트가 안전자산, 뭐 글로벌 자산, 뭐 혁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가 그러니까 상대적입니다. 알트 대비해서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가격 변동성은 그만큼 더 작은 겁니다. 자, 알트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낮으면 당연히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떨어질 때는 수직 낙하, 뭐 지하 뭐 80층까지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위에 뭐 30배, 100배까지도 올라요. 30배, 50배, 100배까지도 오릅니다.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100%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향후 3, 4, 5년, 향후 3년, 4년, 5년 이내에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라면 내년에 결국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더 많이 오를 것이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딱 찝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섹터 RWA, 인공지능, 게임 아니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레이어 1, 레이어 2들은 좀 그래도 이제 미래를 좋게 보고 있죠. 물론 디파이도 있습니다. 자, 향후 그러면 이제 3, 4, 5년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상폐가 안 돼야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그 이제 디소라고 하는 코인이 있었어요. 이 코인 창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런 코인을 소개를 했겠습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폐가 될 수 있고요. 뭐 라이트코인 지난 11년 이상 살아남았던 코인이 우리나라 거래소에 지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당연히 모르고요. 투자는 그래서 내 땀과 눈물을 확실한 데 투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은행에 두시든지 금고에 두셔야겠죠. 불확실성에 던지는 행위다. 자, 살아남았다면 그러면 이 살아남을 것 같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코인. 그걸 제가 예전에 뭐 블랙락의 15개 고속도로 뭐 USDC 서클이나 테더가 이미 올라가 있는 레이어 1, 레이어 2 이것들 뭐 레이어 제로도 있었죠. 이런 친구들 위주로 투자를 한다면 결국 오를까요? 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내년에 뭐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고려해 보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200이, 300이 코인 혹시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독자분 중에 나는 시총 200이, 300이, 400이 거 정말 열정적으로 모아가고 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메이저 탑 10, 탑 20, 탑 30도 다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시총 200일을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도 이제 많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나중에 뭐 예를 들면 3개월 후, 6개월 후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 가겠죠. 뭐 1억이 아니라 2억도 가고 뭐 심지어 3억도 뭐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 탑 10 코인, 탑 20. 예를 들면 솔라나, 뭐 아발란체, 니오 막 폭등이 일어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코인판으로 일단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딱 봤더니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걸 어떻게 투자해?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 1200만 원? 에이씨 이거 안 되겠는데? 리플 가격이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2017년, 2021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 리플에 투자했던 겁니다. 왜? 300원, 400원, 500원 하니까. 물론 시총까지 같이 보셔야 되지만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솔라나에 투자하려고 봤더니 뭐 이미 바닥 대비해서 한 10배 올랐다. 가정을 하면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솔라나 아니라 저 탑 100 코인 아직 안 오른 거 나중에 얘네들 오르지 않겠어? 쉽게 말하면 키 맞추기를 생각하고 탑 100, 탑 200, 탑 300 작은 코인으로 줄줄줄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의 뭡니까? 이게 탐욕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심리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솔라나만 오르네? 그럼 솔라나 사기 싫은 겁니다. 누가 10배 오른 코인 사고 싶지 않죠. 그럼 솔라나가 아니고 아발란체를 사볼까? 얘는 10배 올랐는데 얘는 한 5배밖에 안 올랐네? 뭐 에이다를 사볼까? 니어를 사볼까? 뭐 알고랜드 얘는 왜 이렇게 가격이 지금 낮지? 이런 생각을 지금 말고요. 나중에 할 거라고요. 나중에. RWA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이제 그 RWA 대장주 온도라고 봅니다. 온도 코인이 얘만 또 막 그냥 한 10배 이상 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왔는데 뭐 비트가 뭐 2억 시대를 엮고 1억 뭐 10만 달러 넘었고 해서 왔는데
온도 파이낸스 RWA 좋은 것 같긴 한데 코인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사고 싶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시청들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제가 다 지금 들고 있지도 않고요. 펜들 코인, 뭐 CFG 코인, CTC 코인, RWA 섹터 가면 코인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로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요? 이게 상승장에서의 저는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폴리곤을 특히 좀 최근에 많이 들고 계셨다가 가격이 뭐 별로 안 올라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폴리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폴리곤 전 좋은 코인이라고 봅니다. 실제 많이 사용도 하고 있죠. 근데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꼭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는 레이어 2 중에 하나가 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베이스거든요. 베이스는 코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도 많이 쓰여요. 이더리움, 솔라나 다음으로 베이스가 많이 씁니다. 레이어 2가요. 지금 이전 대비 너무 많아요. 많아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전 폴리곤 그 폭등했던 2020년, 2021년은 레이어 2가 솔직히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폴리곤으로 우르르 몰렸었는데 지금은 몰릴 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르려면 최소한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넘어줘야 돼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이더리움 생태계예요.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가 지금 솔라나나 다른 알트코인 레이어 1, 레이어 2에 많이 지금 밀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올라줘야 레이어 2도 같이 오를 확률이 있겠죠.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블랙데몬. 여기 이제 뭐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업체인데요. 미국 대선 누가 이기든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새 정부,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뭘로 분류하자? 상품으로 분류하자. 이게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영어로 FIT 21이죠. FIT 21 법안이 어딜 통과한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원 이미 통과했어요. 상원 통과 안 시키고 있어요. 상원에서는 이 데드라인이 없어요.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표류하고 있는, 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행정부를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국회의원 친코인으로 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시킨다고요. 이거 눈치채셔야죠. 이후 양당의 강력한 지지 속에 언제부터 민주당이 뭐 강력한 지지했습니까? 솔직히 새로운 대통령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같은데, 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다.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코인 셋 원투원 회계 지침 그 무효화하는 거 뭐 그 비토라고 하죠. 그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그 친코인 대통령을 선언했던 트럼프가 뒤집지는 않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최소 제가 한 10번, 20번은 강조했던 규제 명확성. 이게 뭐를 기점으로 바뀔 것이다. 제가 대선이라고 정말 뭐 수십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상투적인 표현이 보여요. 뭐냐?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거 예전에 또 한 번 들어보셨던 표현 뭐랑 비슷합니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뭐 전 세계 정책이 뭐 금융이 저기 뭐 석유 중동이 뭐 우리나라의 뭐 방위 협상이 뭐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느낌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게 언론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문구죠. 누가 이기든지 코인 명확성이 될까? 누가 이든지 코인이 오를 거야.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밑작업은 뭐냐면요. 대중 심리에 한두 번에서 딱 자리 잡지 않아요. 계속 무한 반복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뒷단에서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건 저의 예측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12월일 수도 있고요. 내년 1월, 2월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그것도 돌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 코인 투자 하시면 나중에 또 잃으실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식과 확신을 많이 쌓는 분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자. 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 지지 연설 사진을 게재를 했고 도지 코인 이미지도 게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도지코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홍보하죠. 또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뭐 올 초부터 계속 한결같습니다. 친코인이다. 이것도 무한 반복하고 있죠. 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한 팀이고 둘 다 친코인이고 코인 가자를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밑작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밑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말을 뒤집어야 퍼드, 공포는 극대화될 수 있다. 내가 그들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내년 코인 저는 매우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정말 인생 수익률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을 뭐 증거를 대봐라. 증거 대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그랬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추측이자 제 직감입니다. 그 다음 하락장 됐을 때 미 정부랄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마이클 세일러가 예를 들어서 비트를 조금 판다. 이러면 아수라장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자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될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석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미 대선을 앞두고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는 조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주춤했는데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지금 몇 배 늘어났다? 100배 늘어났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전 고점을 찍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더 많이 찍을 것이다. 자, 전 세계가 금리 인하와 돈 찍기, 쉽게 말하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코인에서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19년 대비 무려 100배를 더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총이 19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찍고 이제 코인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살려고 스테이블 코인 또 찍고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의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개미들 투심이 위축됐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코인베이스에서 바이낸스 가격을 뺐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0.2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지 않고 오히려 팔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무려 4.2억 달러, 거의 뭐 5천억, 6천억 되는 돈이 주중 최대 유입액 비트코인에 물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물 ETF는 물론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현물 ETF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ETF 형식으로 사거든요. 자, 이런 데이터를 고려할 때 개인은 비트를 팔았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고 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뭐 기관 대 개인의 대결 또는 외국인 대 개인의 대결은 지나놓고 보면 기관이 혹은 외국인이 개인보다 더 승률이 높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 코인 시장에는 지금 다를까요? 저는 이번에도 기관들이 결국에는 이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결국은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년 상승장이라고 해서 퍼드가 없다, 위기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7년만 해도 중국에서 채굴장을 폐쇄하고 뭐 비트코인 뭐 보유 21년이었습니까? 소유를 금지하고 인도에서도 금지하고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식과 확신 그리고 내 감정 컨트롤을 철저히 하시는 이게 이제 필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도 사실 감정과 좀 있는데요. 좀 더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B2 같은 걸 조금 안 하시고
이제 좀 최악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을 잘 세우시면 내년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